남편의 여동생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여태 남편은 저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을 하네요. 남편과 연애를 할 때부터 아가씨랑은 언니 동생 사이처럼 잘 지냈어요. 저랑 남편은 동갑인데 아가씨랑 저희의 나이 차이가 7살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린 동생 같아서 더 잘 챙겨줬고 잘해줬죠. 그래서 원래는 이름을 부르는데 편의상 아가씨로 칭하겠습니다. 아가씨는 진짜 그야말로 막둥이라서 온갖 우쭈쭈 다 맞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조금은 어리광도 있는 편이고 조금 기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애할 때도 정말 둘이 술 마시면서 서스럼 없이 친언니처럼 다 지적도 해주고 도와도 주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언니라며 잘 듣고 고치려고 노력하던 아가씨라서 제가 더 예뻐하고 많이 챙겼던 부분이죠. 그런데 저희가 결혼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아가씨가 임신을 한 거죠. 대학생 신분에 그것도 한 달 만난 남자친구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정말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기에 눈물부터 났고 당장 집으로 불렀어요. 남편이 없을 때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아가씨를 붙잡고 저도 한참을 울었어요.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물어봤고 무조건 낳겠다고 절대 못 지운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희 남편이 여동생과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거의 키우다시피 했고 딸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조금 여동생에게 엄격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남편이 알면 둘 다 죽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친언니 같다고는 했지만 정작 정말 친언니가 아니다 보니 쉽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한 심정을 표현했죠. 언니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아이를 네가 낳으면 죄책감은 없고 책임감이 생기겠지만 네 미래를 봤을 때 이건 정말 아니야. 그리고 그 남자 한날 만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돼. 난 네가 냉정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언니, 아이를 어떻게 지워. 내가 절대 못해. 혼자라도 키울래. 정말이야. 어떻게 해서 내가 먹여 살릴래. 현실적으로 생각해. 너 지금 너 용돈으로 너 살기도 바빠서 그리고 부족해서 오빠한테 돈 타 쓰지? 그러고도 언니한테도 몇 번씩 부탁하잖아. 그런 네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아이를 먹여 살려. 아이 키우는 건 장난이 아니야. 인형놀이가 아니라고. 냉정해져. 당장은 힘들 거야. 그리고 생각이 오락가락 할 테니 집에 가서 좀 생각해보고 언니랑 다시 만나자. 오빠 올 시간 됐으니까 일단 집에 가자. 데려다 줄게. 아니, 언니, 오빠한테 말할 거야. 나 이렇게 절대 아예 못 지워. 너 진심이야? 그 남자는 어쩐다는데 말을 해도 같이 와서 하든가 해야지. 이게 뭐야. 오빠는 무조건 낳자고 책임진다고 했어. 어려도 어쩜 이렇게 어리니 니네. 진짜 걔 불러 그럼. 집에 보내려 해도 절대 말을 듣지 않는 아가씨를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제 남편이 올 시간도 다가오고 미치겠었죠. 일단은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어디야? 나 거의 다 와가. 오늘 내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장도 봤지. 여보 집에 지금 아가씨 와 있는데. 그래? 잘 됐네. 여유있게 샀는데 같이 먹으면 되겠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일단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순 없고 아가씨가 할 말 있어서 당신 기다리는 거니까 놀라지 말고 조금 진정해서 왔으면 좋겠어. 무슨 일인데? 사고 쳤어? 뭔데? 무슨 사고 쳤길래?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아. 알겠어. 일단 바로 갈게. 그렇게 남편이 왔고 소파에서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자기 동생을 보고 그 옆에서 앉아있는 저를 보고 번갈아 가면서 보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말해봐. 언니, 당신 일단 앉아. 앉고 침착해. 무슨 말을 듣던 소리치곤 하지 말고. 말해 빨리. 오빠 벌써 열받을 것 같으니까. 오빠, 그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아이를 가졌어. 나 임신했어. 집은 정말 발칵 뒤집어졌고 그 남자친구도 당장 부르라는 남편을 막지 못했고 제 생각 역시도 그 남자친구를 봐야 했기에 불렀어요. 너야? 지금 너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니?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살아볼게요. 허락해주세요.
라며 무릎을 꿇는 남자친구. 그 옆에서 울고만 있는 아가씨. 세상에 이제 막 대학에서 공부하던 것들이 뭘 해서 먹고 산다고 지 둘이 용돈벌이 하기도 힘든 아이들이 미칠 노릇이었죠. 여기서 더 큰 산인 시어머님. 홀어머니라서 평소에도 아가씨에게 본인 팔자 담지 말라, 사고치지 마라라는 말을 달고 살던 어머님. 그렇게 그날 저희 집은 쑥대밭이 되었고 아가씨를 데리고 일단 저는 나왔어요. 뭐가 됐든 임신한 사람인데 하루 종일 너무 놀랐을 것 같아서 조이긴 밥 먹이고 진정시켜 집으로 보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울고 있더군요. 솔직히 저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본인들 인생이고 제가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해도 되는 건지 헷갈리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결국 아가씨 뜻대로 아이를 낳게 되었죠. 사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고 시댁에서는 지원을 해줄 여력이 되질 않아서 저희가 월세 보증금을 도와줬어요. 투룸이고 살기엔 꽤나 좋은 환경이어서 다행이었죠. 저희가 3천만 원을 도와줬고 어차피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니 그래 그 정도는 도와주자 해서 의논 끝에 결정을 했었죠. 그런데 아가씨 남편 역시도 대학생이었기에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영업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술자리가 많아지고 그 부분에서 둘이 트러블이 자주 생겼던 것 같아요. 톡하면 싸웠다며 시댁으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는 아가씨. 그럼 저한테 연락이 와요, 어머님이. 언니가 그래도 좋지 않냐, 세아가? 네가 좀 달래줘라. 지도 애 낳고 힘드니까 자꾸 저러는 것 같은데 내 말은 잔소리를 하니 네가 좀 달래봐라. 저러다 쟤 이혼당할까 무섭다, 엄마는. 또 나왔어요, 아가씨? 지금 어머님이랑 있는 거예요? 이게 무한 반복이었어요. 오빠를 두고 왜 자꾸 저한테만 저러시고 심지어 남편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두 사람. 저만 죽어나갈 것 같았죠. 뭐 그래도 이 정도는 그렇다 치고 이해를 해준다 칩시다. 문제는 아가씨가 금전적으로 자꾸 손을 벌렸어요. 언니 또 죄송한데 남편이 이번 달 영업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급여를 절반밖에 못 받아서 저희 월세 내고 공과금 내면 생활비가 또 부족해서 죄송하지만 5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만 보면 너무 안타까워 도와줄 법하지만 저게 쌓여서 1,000만 원이 된다면 여러분도 과연 흔쾌히 도와주시겠어요? 사실 냉정하게 제 동생도 아니에요. 남편 여동생인데 제가 이렇게까지 금전적으로 왜 도와줘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해도 끝이 없고 혜준이 바라는 것만 많아져서 미치겠었죠. 저희도 이세 준비를 해야 하니 차곡차곡 모으는 단계인데 모이지 않고 자꾸 저렇게 아가씨한테 돈이 나가니 미치겠더라고요. 이렇게 의논을 하면 남편은 그래요. 쟤네 자리 잡을 때까진 여유로운 우리가 좀 도와주죠, 여보. 언제까지? 10년? 20년? 자리 언제 잡는데 그걸 누가 보장하는데. 그럼 우리는 보증금 빼고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어? 한두 번이면 내가 말이라도 안 하지. 나도 진짜 이제 한계야. 당신을 똑바로 해. 진짜 미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둘이 싸우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아가씨네가 아직 전세계약 만기도 아닌데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저는 혹여나 너무 힘들어서 작은 집으로 가는 줄 알고 안쓰러움이 물어봤는데 3룸에 더 좋은 조건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세로 말이죠. 솔직히 듣자마자 돈이 어디서 생겼지? 우리 몰래 모은 건가? 라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전세금이 9천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보증금으로 해준 3천을 더해서 6천만 원을 투자해서 간다고 해서 6천이 갑자기 어디서 생겼냐고 물었죠. 그게 오빠가 일이 좀 풀려서 좋게 됐어요. 그런데 월세 다달이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어디 오빠 돈도 갚아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니 무슨 일이 갑자기 풀려서 몇 달 만에 6천이 생겨? 의심스러운 일 아니지? 난 불안해서 그래.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아가씨네 집에 압류가 들어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란 놈이 도박에 빠졌고 큰돈을 벌자마자 집을 이사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대출은 물론이고 이것저것 다 해서 침 말아먹은 거죠. 아가씨는 시댁으로 아이랑 피신했고 남편은 그렇게 자연스레 멀어지고 이혼을 했어요. 너무 가슴 아파서 더 많이 위로해주고 찾아가고 했는데 어느 날 알게 되었죠.
사실 그 남편 때문에 아가씨 앞으로 빚이 상당하게 생겼는데 우울해 죽던 아가씨가 조금은 밝아져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희가 모으던 적금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해약되었더라고요. 금액만 해도 무려 8천만 원입니다. 제 허락도 없이 남편이란 놈이 지 동생 도와주겠다고 함께 여태 안 쓰고 모았던 적금을, 그것도 가장 큰 적금을 해약해서 아가씨 빚을 모두 갚아줬다고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만기 때가 다가와서 은행 가서 이것저것 좀 물어보고 다른 적금 좋은 게 있나 알아보러 갔다가 주저앉아 오열을 했네요.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왜 그래 갑자기? 나 오늘 은행 갔다 왔어. 여보, 내 말 들어봐. 그거 어차피 나중에 다 갚을 거야. 그리고 당장 그 돈 필요한 것도 아니었잖아, 우리는. 그거 없어도 살잖아. 근데 쟤 지금 애 혼자 키우면서 다달이 급해서 어떻게 갚아. 애도 살고 봐야지. 야, 진짜 너 사람이야? 나는? 도대체 나는 너랑 결혼한 내내 네 동생 뒤치다거리는 하는 뭐야? 도대체 내 새끼 낳고 싶어도 자꾸 나가는 돈 때문에 조금만 더 미룬 게 지금 몇 년째야. 나는 도대체 너랑 결혼해서 네 동생 뒤치다거리 하는데 도움 주는 사람이야 뭐야? 나랑 결혼 왜 했니? 내가 니네 집 돈 벌어다 주는 기계야? 너도 알지? 소비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어 나는. 네 동생 립스틱이다 뭐다 가방이다 뭐다 이쁘죠 할 때마다 나는 다 찢어져가는 내 가방 보면서 참고 또 참고 그렇게 살았어. 내가 멍청해서 이렇게 살았니? 나도 너랑 결혼하기 전에는 내 돈 벌어서 내가 쓰면서 여유롭게 나 꾸미면서 살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아낀지 너도 알지?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다. 그렇게 대학 끝에 이혼을 통보했고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한 지 벌써 3년째인데도 아직도 다들 연락이 오고 빕니다. 법적으로 알아보던 중 여동생을 고소할 수 있는 죄명이 있길래 고소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었죠. 그 사람들의 고통이던 돈이던 그렇게 다는 아니어도 충분히 받아냈고 그 사람들의 고통 역시도 받았습니다.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남편, 내 가족과도 갔던 시댁 사람들, 지금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소름이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